독재국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많은 시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류는 대부분의 상대에서 지금 서류 중인데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법관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 5월 20일 날 대법관 이거는 제가 밝힙니다. 이런 왜? 앞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들어오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법정 투쟁할 겁니다. 혹시 이상모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을 상대로 조희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날 했는데 나는 기피 신청했으니까 응당 사건 번호 이게 기피 신청 사건은 적시 보고하고 되어 있답니다. 적시. 그리고 우리가 재판할 때 기피 신청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기피하면 적시 재판이 중단됩니다. 근데 안 되던데. 아니 어디에서 했었어요? 인천이고 서울 대법원이고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만 이 사건은 기피할 때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재판 막 하는 과정에서 원고나 당사자가 법관 재판부관 기피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재판은 정지합니다. 그걸 안 하면 그 법관이 나는 그런 법관을 본 적 없어요. 나는 기피를 수없이 했는데 기피합니다 라고 말전을 지난 순간 장부 탁 뜨면서 서명으로 3일 이내 소명하십시오 라고 재판이 중지돼. 그 순간 그러니까 1심, 2심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에는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날 오전 10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역시 10시 01분에 딱 접수됐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지금 이게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면 사건 번호 없는 거야.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2016 초기 344 사건의 이 사건 번호 기피심 이것도 기피입니다. 의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날. 그러면 실천 조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해야 되는데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24일 날 5월 24일 날 어떻게 된 거 하면서 내가 체크해보니까 이 사건이 일반 문건으로 딱 처리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새로운 사건 번호가 다시 말하면 34니까 344거니까 300 뭐 이렇게 되고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423번의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일반 문고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피 신청이. 그런데 5월 24일 날 딱 가서 확인했죠. 창구에. 접수대장님 초기 423번의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대장 쪽에 계속 있는데 이 기피 신청에 쭉 돼서 423번 있고 나중에 줄을 쫙 끌어가지고 지워져 있더라니까.
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사건이죠? 기피시행 사건, 대법관 조의 때 기피시행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한 소송 중에 어떤 이게 뭔 사건이냐면, 왜 이 사건이냐면,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이 책자, 부정선거 이 책자에서 형사로 공소 제기돼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제보하고 있잖아요. 김무성하고 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서울고등법원의 9월 달에, 본사건, 2014 노 3027 형사 피고 사건의 재판부, 고등법원 재판부, 고법,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이에요. 기피신청 사건 번호가, 대부분 사건 번호가 2016-583이에요. 이 사건을 상대로 해서, 이 사건 대법관 기피신청 쭉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대법원의 기피신청 사건 번호가 219, 244, 299, 325, 344까지 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이 사건은 여섯 번째, 423이 이것이 삭제됐다고. 그럼 사건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건은 일반은 고쳐져 있더라 이거지. 예? 1년 동안 잡혀가신 그 사건이 기피가 되고 지금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는데 지금 뭐냐면,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뭐냐면, 이 부정선거로 한 형사 피고 사건, 이 사건, 피고 사건에 의해서 우리 최성현 차장하고 한 대표하고 네, 내하고 지금 1년 열흘 동안 구속돼서 재판하다가 대법 고등법을 기피 신청했잖아요. 네. 이 본질적으로 이 사건, 병사 피고 사건은, 이 사건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 의해서 이 형사 사건은 일어났어도 아니 되고, 가사 지금 재판한다도 이 재판은 정지돼야 된대, 정지. 왜? 이 225조는 모든 일반 민사라든지 뭐 형사사건도, 민사사건도 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 그죠? 2013 수 18. 이 사건을 앞서서 재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우리가 공소 제기돼서 감옥사에 구속되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공소 제기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본안으로 해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 그리고 우리가 감옥소 갔다 와서 그 전에 2013년 주 1 법무장관 직무집행 정지 신청, 법무장관 밑에 있는 검찰총장 및 기성검사 모두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2015 주 1로 했기 때문에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법리적으로.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도란 사건이 재판이 떠나서 대통령이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고 아직까지 재판하고 있지 않은데, 그 대통령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는 대통령 예하 국무위원이나 총리나 검사나 법무장관이나 이선검사 모든 사람들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본안 소송을 상대로 해서 신청 사건을 신청했는데 대법원 재판부가
이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180일 이내, 손을 제기한 날부터 180일 이내 우선적으로 재판 처리하여야 한다고 딱 강제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선거는 그렇다 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이보다 훨씬 앞선 일이 거의 언제냐면 2012년 5월 10일 전에 전부 3건이나 선거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도 안 하고 이 책만 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공소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100% 진실한 것인데 검사가 여기에서 진실하지 않다고 허위로 또 공소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소제기했는데 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것이 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빨리 적당히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설명을 아무리 진실해도 재판부에서 유없다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도 안 지는데 까무서 와서 처벌받고 지은 것처럼 국민이 알려져야 되고 또 우리를 공소제기를 언제 했느냐? 2014년 맞죠? 4월 3일이죠. 이날 윤웅걸 검사 차장 이 법원 출입 기자실에 모여 이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그 허위 사실인데 이 사람들을 공소제기했다. 이 책을 믿지 마세요 하고 국민한테 언론 플레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명백히 이야기하면 이 책은 저작권법 또 이거야. 100% 진실된 사항으로서 거짓말은 죄송합니다. 검사들과 법무장관과 모든 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백업하는 것이 이런 대법관들이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가 정통성이 있는데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의 정통성이 없죠? 이런 분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조희대, 이상호, 박상옥, 권순일, 이기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2015년 10월 2일자로 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본안으로 해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이 본안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피 대상이죠. 자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기피 신청을 했더니 이날 했더니 기피 신청을 안 하고 일방으로 취했다. 이유가 뭐냐? 했는데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었더니 점심 먹고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내려와서 이 사건 번호를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워달라. 왜? 이 조의대 담당 재판부 여기서 이미 기각 결정을 했더니 기각 결정. 기각 결정을 했다. 기각 결정을 했다. 그게 무엇이죠? 자, 여기 내가 시간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돼요, 이 시간이. 정보공신 제가 보니까 이 시간이 같은 날 5월 20일 13시, 내가 37분으로 기억합니다. 자, 기피 신청은 10시 01분에 했는데, 기각 결정은 컴퓨터 등재된 시간이 13시 37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시간에 시작입니까? 3시간 약 30분 넘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기피합니다 하면은 1심, 2심, 항소심에서는 재판부, 재판장이 딱 손을 저으면서 재판을 정지합니다. 피고인하고 증인 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사건은 전 수리심사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정식으로 창구에 10시 1분에 딱 제출했다. 그러면 이건 즉시 다른 문구를 모아가지고 올라가요. 기피신의 상황은 즉시 올라갑니다. 그게 딱 자리에 해요. 그건 특별히 보낸다 또 이야기하고 실무자가. 자, 그러면 3시간 37분 동안 오후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 종합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이거는 기각결정. 다시 말하면 종국 결정이 났으니까, 종국 재판이 끝났으니까 사건 부분 부행을 지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건 번호까지 지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안 지우면 그러니까 좋다니까. 정식으로 하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또 기각시키면 돼. 네.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기 그 일반 물건이라는 것은 완전히 종결된 걸 얘기해요. 아니, 좀 기각되기 때문에, 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피신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요 사건에 일반 문구로 접수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요 사건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으로서 앞에 423호의 사건으로서 가야 되는데 그 이상 재판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이 사건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불법이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여기 보이다시피, 내가 제법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냥 둘 수 없다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말뜻을 못하는 일반 문건으로 그냥. 뭐냐고, 그거. 지금 하는 걸 보시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게요. 제가 하는 걸 앞으로, 오늘, 내일, 미래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 될 게 없어요. 자, 뭐든 보세요. 제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그것들이 그렇게 알아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예의주시하는 뜻이에요. 폭로를 해, 폭로해. 아시겠습니까? 폭로하면 그대로 네. 폭로해줘 다 맞지? 들어보죠.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은 아예 안 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문제를 풀어서 대북한을 사거리 국민 앞에서 용서받지 않게끔 무릎 꿇게 항복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한번 이걸 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창구에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보세요. 정보 공개 신청해서 보세요. 정보 공개 신청했잖아요. 공개는 받았잖아요. 대표님이 오르신 말 대꾸 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만 딱 들으시라고. 수없이 그러면 선생님은 전혀 해결 방법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해결 방법을 하고 싸우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정보공시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내가 또 장부까지 공개해서 이거까지 받아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이걸 그냥 달라는 안 주더라니까? 정보공시에 열흘이나 보름 지나서 이걸 받은 거예요. 자,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종합민원과 이게 표지 철이 딱 있다고. 표지에다가 이건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증거 제시하는 사람 못 봐서 저는. 보시라고. 5월 20일 날 사건 번호 초기 423 김필원 접수. 이거 보십시오. 인수인계했는데 나상합 5월 초기 344 문건으로 입력. 다시 말해 일반 문건으로 입력했다는 뜻이에요. 344. 이 증거 장부에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다 보시죠. 한번 보라니까. 다 지워졌잖아요. 지우고 불된 것도 바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반 사람은 대법원에서 행정처가 어떻게 이야기 왔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종국 결정을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왔다고
변명하는 이 서류가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법원 행정처가, 이런 형태의 법원 행정처가 해명하는 문서가 왔어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형사소송법률, 민사소송법 법률 규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위공문서.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 허위공문서 받으면 처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검사한테 허위공문서로 행사적 처벌하면 3년 이상 징역을 차게 돼 있어요. 명예 보세요. 딱 해야 돼. 근데 문제를 이게 검찰에다가 저게도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절대 방임하고 방치하려고 끝까지 추종해서 굴복시키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재판 사무국장 명의로 쫙 실무에 이런 명칭을 다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 위반했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이렇게 차근차근 법률적으로 증명한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자, 이 행위가 점심 먹고 와서 1시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와서 정부 결정이 났으니까 사건 번호를 지우라 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 허위 공문서에다 증거 은폐 등등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대법관을 뒤에서 봐주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놈들이 법원행정처 직원이에요. 이런 답변은 엄격히 따지면 대법관이 재판을 통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사이드 붙어서 미리 초치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니 형사소송법은 뭘 위반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깊이 시기가 들어가는 순간 보세요. 이게 법원 모든 문서는 판결문 결정문은 정사 처리돼야 돼요. 되고 있어요. 절대 속일 수 없다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말로 속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딱 증명하는데, 다시 말해 내가 말하는 것은 기각 결정을 먼저 했다. 다시 말하면 5월 20일 날 09시에 기각 결정을 해서 문제 다 됐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그렇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했는데 진흙게 기각 결정해서 기각 결정이 우선이 있다고 해서 이걸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각 결정문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억하기로는 민사소송법 170 몇 조에 거기에 이 결정문이 당사자한테 송달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심사입니다. 법원에 제가 일성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각 정부 결정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얘한테 송달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제출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결정 처리하고 등재하는 자체가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언제 됐느냐. 송달은 6월 10일 날 이 결정문이 송달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자기네들이 적법하다고 한 이야기나, 다시 말하면 이날 또 접시 내가 24일 날 이 결정문 취소 경정 결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437번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초기 437번. 이게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자기 대법원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법관이에요? 심지어 이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을 225조를 위반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4년 내내 재판하지 않는 행위나
대통령 선거 3년 6개월 넘게 재판하지 않는 행위나 이 사람들은, 대법관들은 지멋대로 불법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네 조직을 통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행위를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재판하고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하고 또 대법원 기피 신청하고 또 기피 신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렸어. 국민이 항복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